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블랙컨트 에쿼티 윤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파월 의장이 미증시가 상당히 고평가됐다. 또 네. 기준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내리면 인플레이션 억제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을 하면서 상승 랠리를 멈추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월권에 좀 언급을 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시장과 금리 시장은 명백히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 대비해서 조금 생각보다 오버페이의 어떤 말씀을 한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워렌 버핏이나 이런 인물들이 했다라면은 조금 더 올바르고 좋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금리 인하를 하지 말아야 할 명분들을 조금 더 미리 사전에 구축해두고자 하는 명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본인이 뭔가 빅컷을 진행하거나 이런 상태의 어떤 공격적 금리 패턴을 보여주게 될 경우, 특히 이제 정부를 따르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경우, 어쨌든 지금의 증시 고랠리를 더 확장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반기 상승 국면에 있는 현재 증시에서 괜히 이제 고점에 물리는 그런 개인들이 많아질 우려에 대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정말 팩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사실 AI 업계 전체적으로 지금 매출 대비해서 분명히 지금 하이퍼 수준으로 와 있는 건 맞습니다. 이익 대비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쨌든 이제 외국 자본들이 지금 미국으로 조금 더 집중돼서 투자되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이후에 후반기 상승 국면 랠리가 서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 고점이 언제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느냐 요 게임인 만큼 파월 의장의 발언이 뭐 그렇게 잘못된 말까지는 아니었다. 그냥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한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항공기 제조 기업 보잉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전통적인 이 방산 업체까지 손을 뻗치는 팔란티어인데 손잡은 두 기업 각각에 미치는 영향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요거 잘 팩트로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보잉이 손잡은 건 맞는데 그럼 이 손잡은 계기가 누구를 통해서 됐느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보잉이 어쨌든 이제 방산업체로서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항공기 쪽으로 납품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본인들이 군용 항공기도 많이 만들고 있고 뭐 군용 헬기부터 굉장히 많은 제품 라인업들을 이미 이제 공군과 뭐 해군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제품 라인업들에 대한 AI 팔란티어 도입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명확하게 좀 보자면은 오히려 이제 군을 통해서 제휴를 맺었던 팔란티어가 요 채널을 통해서 군에 납품하는 항공기나 그 밖에 어떤 부품들을 대상으로 AI 팔란티어를 도입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도입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군 입장에서는 모든 항공기와 본인들의 어떤 기기 자재 부분에 전부 다 지금 AI를 고담 CT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들을 팔란티어 기반으로 해서 도입을 시켜가지고 군용 정찰용으로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보잉한테는 필연적인 계약이었다. 그냥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보잉의 새로운 피봇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팔란티어의 매출 국면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보잉엔 도입됐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AI 관련된 이슈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를 처음으로 가동을 했죠. 앞으로 더 많은 AI 시설을 짓겠다고 예고를 한 바 있는데 한동안 과잉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AI 거품론의 실체 어떤 거라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과잉이냐 아니냐를 좀 보려면은 정말 이제 트래픽량을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오픈 AI가 트래픽량 자체가 지금 뭐 38억 건 수준으로 굉장히 좀 압도적인 상태입니다. 다른 어떤 뭐 검색 포털들 대비해서도 압도적인 이제 유저에 대한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트래픽에 대한 감안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근데 오픈 AI 입장에서 이런 지금 선택들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볼 때 단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그냥 무조건적인 좋은 호전적 이슈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픈 AI는 지금 철저하게 엔진 기반의 서비스를 해왔었습니다. 지난 1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그 시스템으로 갔을 경우에 사실 유행이 떠나게 되면은 유저들이 대거 이탈될 수 있고 지금도 이미 점유율이 지속 하락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 점유율 대비해서 엔진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점유율 자체는 하락 중에 있어요. 근데 이런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에 오픈 AI에 남는 게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의 트래픽들을 동원해서 본인들의 밑에 하위 엔진들을 구축하는 데 세계관을 확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엔진들이 최근 보시면은 이제 오픈 AI 내부에서도 챗GPT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엔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들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 엔진을 만든 분들은 또 열심히 본인들만의 사업적인 홍보를 하겠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유저들이 들어왔을 때 결국 그 트래픽 양을 본인들이 클라우드 사업 형태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관점에서 볼 때 데이터 센터 설립은 오히려 지금 오픈 AI한테는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 됐고 최근에 이제 뭐 브로드컴과도 뭐 협업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데이터 센터 내부에다가 본인들의 칩셋을 전부 다 세팅을 할 때 가장 이익적으로 호전적인 이익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의 일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픈 AI가 이런 행보를 안 보일 때가 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중국에서 알리바바가 새 AI 모델을 공개하면서 AI 인프라 수요가 예상을 초월할 거라며 투자액을 늘릴 거라 했습니다. 중국의 AI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AI 분야 중국 쪽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이제 여기 환경 방송 나올 때마다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 클라우드 분야 투자해야 된다. 중국 클라우드 AI 분야 가장 핵심적으로 수요가 들어온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미국이 어쨌든 하이 랠리다 보니까 분명히 점유율상으로는 미국이 1위는 맞지만 중국 분야도 어쨌든 중국 내수 수요를 압도적으로 다 끌어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의 칩셋들은 분명히 저가로 판매가 될 것이고 클라우드도 분명히 저가로 판매가 될 거예요. 근데 엔진들은 굉장히 적자가 심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중국 엔진들의 성능이 일정 따라오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엔진들은 이 중국 클라우드를 쓰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할 때 반드시 좀 필연적인 움직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AI 시장 관련된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랙컨트 에쿼티 윤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